재작년 부은 거는 다 객관식이고,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한 3개 정도만 틀려야지 아마 1등급일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앞 페이지에서 혹시나 실수를 할 만한 여지가 있을 만한 게 마땅히 안 보일 뻔했지만, 9번, 10번만 간단하게 잠깐 얘기하자면, 다른 거 틀린 거는, 야 혹시 손 빨리 들어봐. 8번 틀린 학생. 오씨, 아이고 이 꼬맹이들이 아직도. 보면은 요건 다 구조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쭉 듣고 좀 이따가 지금 못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px를 가져다가 위에 x,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x가 곱해져 있다는 걸 잘 인지해서, 그러면 x, px 그러면 여기도 뒤에가 x가 된다고 하면 다 x가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결론적 마지막에는 x-2분의 1로 어떻게 묶어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인수에 있는 거 2를 꺼내서 바깥쪽에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꺼내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여기 꺼내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얘로 나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식도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꼭 들어서, 강제로 이 뒤에 있는 걸 우리가 5로 묶고 여기 인수랑 똑같이 x-2분의 1을 해주고 플러스 2분의 5를 해서 큰 가로를 잘해준 다음에 x만 묶으면 여기 5가 그래서 이게 q, 이런 식으로 잘 인수 정리를 복잡하지 않게 잘, 그 대신 당연히 포인트는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시겠어. 여기를 5를 잘 이쪽으로 가져와서 잘 묶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잘 지켜보시고. 자, 9 틀린 사람. 야, 9면 또 이렇게 많아. 왜냐면 이게, 야, 이거는 아직 복소수 쪽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안에를 우리가 복소수의 유리화라고 해가지고, 분자분모에다가 1 플러스 i 제곱을 곱해주면, 결론은 i가 된 얘가 i의 n제곱이라는 것만 인지하면 거의 정답이 나온 거라고 보셔도 돼요. i n제곱이에요. 얘는 솔직히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여기 나는 이렇게 플러스면 i,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나오거든. 분자 기호를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요.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저기 얘를 그러니까 i의 5제곱을 하고 i의 25제곱을 하고 i의 125제곱을 하지만 i의 4제곱이 1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5는 어차피 i로 배분이 되실 테고 얘는 4로 빼주면 어차피 i밖에 안 남고 얘는 4로 또 i밖에 안 남지. 해서 이렇게 i라고 대답하면 되는 건데,
10번 틀린 사람. 그러면은 은서가 대답하면 되려나? 10번은? 10번을 보시면은 최고차항이 지금 보면은 A는 양수인데 음수죠? 두 분의 합이 얼마야? 6이지. 그래. 축이 두 분의 합이 6이에 반이 얘가 축이라고요. 두 분의 합의 반 항상 그게 축이라고요. 근데 내가 쳐다본 x가 1부터 4까지니까 4가 이쪽이고 1은 한 이쯤이겠네. 여기가 최소값 마유 마3. 결론은 F3이 마3이라는 함수값과 F1이 마6이라는 함수값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이제는 구해주시는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축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두 군의 합의 반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인지하시면 된다 이거지. 11번 틀린 사람. 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식세우기. 근데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식세우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킨 건데. 그래도 야, 나머지 다 맞춘 거야? 뭐 맞았어? 지금 손 빨리빨리 안 들어? 아, 식세우기야. 이거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어? 맞췄어? 그거는? 왜냐면 여기가 1이 나오고 1이 나온단 말이야. 1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기본. 이건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은 px는 1이 나오는 이 x 값이 3개인데 그게 0하고 3하고 4란 말이지.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냥 얘네가 마치 근처럼 작용해서 px를 세우실 때는 근데 조심해.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1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거는 0하고 3하고 4를 마치 근처럼 써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1은 그냥 플러스 1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 a라고 하는 값을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안 쓴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다가 2는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식세우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당연히 0을 넣었을 때 여기 다 없어지면서 1 나오는 거야. 3을 넣었을 때 여기 다 없어지면서 1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지. 이런 게 기본 식세우기 원리, 식세우는 방법이라고 꼭 인지를 하셔야겠지요. 12번 정도는 근각예술로 푼 거 맞나? 아, 이렇게 길게 풀지? 너도 엄청 길게 푸는구나. 굳이 인수분해를 자꾸 해. 이것도 엄청 은서야. 그렇게 푸니까 시간이 너무 없잖아. 아, 이 꼬맹아. 너도 내가 식세우는 거 한번 수업했을 때 어쩐지 이게 야 그런 거에서 자꾸 이거를 3연립으로 푼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야 이거 12번도 그냥 근각예술 안 푼 학생은 다시 좀 야 우리가 수학 문제 자꾸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긴 한데 뻔히 그냥 근각계수로 하라고 얘기가 거의 대부분 수학 자꾸 이걸 식을 세우는 학생들이 딱 넘겨서 그러니까 합이 마오라고 하니까 마오는 여기서 합공식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좌표의 합 근과 계수 지금 고분사라고 했으면 딱 이렇게만 너무 길게 풀거나 뭐 아무튼 자 14번 맞은 학생 14번 동화 맞았어? 오케이 찍었어 야 14번은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지금처럼 거꾸로 10도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쉽게 그리고 천천히 정리해 천천히 만약에 필기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것 같으면 뭐 사진을 찍어서든 천천히 정리합시다. 선생님이 오늘 10시까지 너희들도 천천히 여유 갖고 뭐 일찍 끝나면 솔직히 일찍 보내줄 생각도 있어. 명절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공부 언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 되겠죠. 불안한 날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한번 하면 PX식의 조립제법을 한번 하시면 X-1로 하게 되면서 여기를 한번 내가 쭉 A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식이 나오고 뒤에 10이 나오는 거야. 10이 나오는 거야. 이게 조립제법을 그 다음에는 또 A식을 가져다가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하면 B식이 나오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 자리에다가 X-1에 B식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원리는 이래. 그래서 식을 한 줄만 더 써보면 X-1에 B 빼기 1 플러스 10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정리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꼴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우린 쳐야 되는 거니까. 꼴이라고 하시면 무슨 꼴이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종종 우리가 순차적인 이게 연조립제법이라고 하거든요. 연속된 조립제법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3번이니까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 개수가 나오는 원리란 말이야. 근데 보시면은 이 10은 여기 10부터 여기 원래는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야. 10부터 이 마일 곱해지면은 그게 1차지. 그래서 요 앞에 마일 요렇게 요 자리가 여기 마오는 여기 2는 여기. 원래는 딱 보자마자 이 한 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딱 답 바로 내서 끝났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원래 원리는 이건데 이거를 시험 시간에 원리를 가져다가 얘기하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시면 결론은 마지막 식이 정리되긴 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떤 조립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렇게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을 하는 건 마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셔야겠죠. 맞아요? 플러스로, 오케이? 이게 집 끝까지, 오케이? 마일을 넣었을 때 조립제법은 이 안에가 0이 되는 거잖아. 알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15번은 좀 이따가 시험지 조금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시험지 좀 전체적으로 혹시 좀 길게 푼 거 없는지 선생님 확인하면서 좀 할 테니 15번은 안 하실 테고 16번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항이 좀 많이 길어서 좀 난해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문제는 솔직히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좀 길어서 그런 거지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조건을 굉장히 아래쪽에서 강력하게 개수가 모두 정수란 얘기와 최고차항이 1이란 얘기와 목도 모두 1차식이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길어서 그냥 조금 그런 거지. 16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을 가져다가 px로 나눠주게 됐을 때 몫을 어떻게 쓰는 거는 자유가 되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q1 이런 식으로 q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q가 있기 때문에 그냥 q1이라고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랑 그 아래쪽은 px를 qx로 나눴을 때 몫은 q2x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셔도 그냥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쓰시면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쪽이 나머지라고 하는데 이 식을 반대쪽으로 다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문제 쪽에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뭐냐? 무조건 목 부분은 일차식이다. 1차식이다로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얘가 4차식인데 조립제법 뭘 넣으면 0이 될까? 1로 봤더니 그냥 끝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는 문제. 길어서 그랬던 거야. 길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 했지만 이상한 게 없는 문제. 조금만 당황하지 않았으면 아무튼 말이 너무 길어. 4차식, 3차식, 2차식, 1차식 하게 되면은 얘가 몫이고요. 얘가 px입니다. 그냥 뭔가 없어요. 뭐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냥 px가 되는 거고 이번에도 똑같아. 이제 px를 찾아주셨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없애주시고 ex를 넘기게 되면은 ex를 넘기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가 있는데 얘는 조립제법을 할 같이 그냥 x를 웃기잖아, 맞죠? 얘가 그냥 취해요. 좀 약간 허무할 정도로 내용이 없죠? 약간 허무합니다. 그냥 문제가 길어 보여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혀 없는 약간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점수 드리는 문제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7번은 우리가 북소수 쪽에서는 이게 추론형 문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억번은 무조건 안 되는 거랑 니은번은 혹시나 켤레가 지금 이렇게 이게 좀 켤레가 길어요. 켤레가 전체로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짧죠? 원래 켤레가 전체로 걸려 있으면 우리는 그 켤레 성질을 분자분모에 각각 배분해서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리는 거야. 틀린 것만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
왜냐면 혈렉은 두 개는 더하든 곱하든 무조건 실수가 나오는 게 기본적인 성질인 거고요. 혈렉끼리 곱했는데 0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는 별로는 허수부 실수가 0이라고 하시는 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 기억 일단 요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저게 일단 실수 상황에 알파 베타가 실수면 되는 건데 복소수에서는 안 되는 예시가 되게 많아요. 뭐냐? 알파에다가 1만 넣어보고 베타에다가 I만 넣어봐도 바로 깨져버리는 예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1도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는 실수를 포함해서 더 넓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수도 복소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의 체계가 가장 큰 거는 복소수인데 어차피 1학기 끝나면 안 배워요. 18번 맞아있는 사람 은서양은 틀렸나? 네, 이거 18번 18번 너라도 맞췄으니까 뭐 몇 번 얘기했던 건지. 그러니까 트레인 학생은 집에 가서 제발 꼭 복습을 식 세우는 거. 식 세우기, 원리와 원칙. 칠판 볼게요. 18번은 식을 세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있지.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몰라요. 방금 전에 했던 번호가 있는데 아무튼 식 세우기가 있었잖아. 그치? 요 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야. 이번에는 알파 제곱을 넣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되게 혼란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기 들어간 거랑 뭔가 나오는 거의 규칙성을 깨달아야 돼. 아까는 뭐 0 넣으면 1, 2 넣으면 1, 3 넣으면 1 이렇게 규칙성이 나왔잖아. 그쵸? 근데 얘는 뭐 넣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이게 규칙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맨 윗줄에 근이란 얘기가 있는데 근이란 얘기가 있을 때 당연히 근각계수를 안 넣으면 당연한 얘기야. 그거와 또 근이기 때문에 x 자리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는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내가 알파 대신에 여기서 알파가 넘어가면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되니? 보시면은 알파 제곱을 넣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 베타 제곱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어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가져다 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 봤더니 2차식 fx는 뭔가 x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고요. 아까 식 세우는 원칙은 당연히 똑같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최고 차항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fx는 최고 차항을 x 제곱으로 시작했죠? 1차란 얘기야. 저렇게 1차를 제시되면은 그럼 fx 세우면 돼요. f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를 마치 요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근처럼 작용한다. 근처럼 쓰지. 근은 아니야.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얘는 뒤에 있는 걸 그냥 쓴다고. 이렇게 끝. 그러면은 여기는 전개했을 때 근각에서 관계를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구조를 정확하게 납득을 해주. 구조. 고3까지 쓰는 방정식 세우기예요. 고3까지. 그래서 꼭 하셔야 돼. 방정식 세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내보시고 혹시 답이 안 나오시면 그러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은 이 문제 해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왜냐면 동항고에도 똑같은 게 나오거든. 왜냐면은 이거를 못 알아, 만약 기억을 못하면, 왜냐면 우리가 복소수나 허분이라고 해가지고 걔를 맨날 A 플러스 BI로 접근하는 거는요 정말 최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A 플러스 BI로 접근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쉬운 정말 기본형 문제만 A 플러스 BI로 접근하시는 거고, 왜냐면 이거 학교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모르겠다. 이거 A 플러스 BI로 세제곱으로 설명하는 거 내가 전에 한번 봤거든. 나도 유튜브를 너희들 촬영하면 나도 그냥 올려, 공개로. 다른 선생님들 그 보면은 얘를 세제곱하면은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그리고 좀 이따 동항고 거 14번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 있거든. 그때도 지금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세요.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허근의 세제곱을 해봤어. 그러면 요 허근은 우리가 허근을 좀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냥 오메가. 오케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실수예요. 근데 실수라고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5라고 해볼게요. 근데 보시면 우리는 복소수는 켤레 성질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야. 켤레. 무슨 얘기냐? 이쪽에다 켤레를 취하고 여기다 켤레를 취할게. 켤레를 취했어. 켤레를 취하면 이쪽은 얼마가 될까? 5가 똑같이 되겠죠. 납득되니? 납득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야. 나만 들지는 안 되고 나중에 또 너희들도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알겠죠? 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야 돼. 자, 무슨 얘기하면은 오메가를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 A의 어떤 존재 의미는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B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납득해? B가 있어야 무조건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메가에서 켤레를 빼게 되면 여기에 EBR이 나옵니다. 맞아?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어떻게 들어가면 얘가 0입니다. 얘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 관심 있는 건 이런 A, B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A야. 그럼 얘랑 어떤 관계성을 사용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얘가 0이라고요. 막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쁘게 정돈을 하면은 내 글씨를 조금 더 이렇게 써주면 마지막에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9가 나오는 거고 A 플러스 1은 꼴마 2분의 3이 나오는 거야. 1을 넘겼을 때 A 값이 양수인 거는 그냥 이런. 근데 여기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떤 켤레나 어떤 복소수나 뭔가가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항상 켤레를 취해서 두 개를 빼는 구조로 나가시는 게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거라는 거. 이런 행동은 정말 쉬운 문제에서만 적용이 되시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거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여러 번 볼 거, 지금은 그냥
경험으로 봐았지? 그냥 한두 문제씩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번까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20번은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고요.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두 문제씩 계속 적용을 하시는 유형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로는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는 선생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학교 시험 문제 보면 다 나와.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쵸?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시험에 안 나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겁나 중요하구나. 부은거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20번 문제는 약간 식에 대한 조작을 정말 좀 이쁘게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겠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fx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맨 위에 3차라고 나와 있죠. 됐죠? 그러니까 목은 1차일 거야. 3차식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첫 번째가 됐습니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변수가 두 개인데 2를 대입해서 변수 개수를 줄일 뿐이에요. 하나로 줄이는 거야. 뭐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변수 개수를 줄이는 용도일 뿐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파트. 왜냐? 여기다 b를까지 넣어가지고 식을 한 번만 다 했을까?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가장 주 목적이냐면, 얘를 세제곱으로 가지고 쓰고 싶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강제 또다시 인수 정리를 내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식 정리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약간 센스를 원하긴 합니다. 뭐냐? x-1의 제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x-1 인수를 하나만 더 있는 식을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a에 x-1이 하나만 있으면 얘랑 곱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괜찮아요? 이거야. 이게 있으면 되겠다. 이거 있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요 노란색 하나고 이 문제는 이미 반 정도가 풀린 거야. 그러면 얘가 있으면 필요 없는 식들도 있겠지. 왜냐면 얘는 ax 빼기 a잖아. 필요 없는 식은 이렇게 있는 식. 이 노란색이 제일 어려워요. 저 노란색이 제일 저 노란색만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냐면은 얘랑 곱해지면은 몫은 a가 나오는 거고요. 몫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거는 얘랑 곱해져서 나오려면 e-a에 뒤에는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를 푸는, 이제는 계산력에 달린 문제인데, 얘가 결론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RX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 노란색이 제일 어려워. 노란색이. 저거를 이렇게 봐서 얘네 둘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2차식 자체가 다 Rx가 의미하면서 마지막 이 A 값을 잡기 위해서 힌트를 마지막에 하나 더 주는 것 뿐이야. 2를 능값과 4는 능값을 비교를 마지막에 해주면 A 값이 뿅 나오면서 끝나시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니? 내가 계산을 일부러 안 해주거든. 왜냐면 계산에 너무 딱 여기까지만 구조까지만 보이시면은 나머지는 이 계산만 맞추는 거야. 여기만 집중해서 이 아래쪽이 이해가 되시는지. (21번하고) 2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번은 거의 뭐 솔직히 몇 초 안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쉬운 문제인데 막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절대값이 우리는 계속 2차분은 당연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면 알파 베타 부호가 궁금하는데 부호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건 모르는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맞죠? 그럼 보면은 가능성이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냐 결론은 이런 세 가지 구조란 말이야. 근데 둘 다 양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음수면 이쪽이 말이 안 되고 결론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걸 자기가 그냥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지 않을까? 라고 해주면 절대값식이 풀려버려. 절대값식이 풀려서 알파니까 알파는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저 절대값식이 이렇게 풀려버리겠지. 결론은 부호성에 대해서 둘 다 양수도 아니고 둘 다 음수도 아니야. 결론은 하나만 양수고 하나 음수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그냥 바로 끝나면서 알파 베타가 그냥 단순히 연립으로 끝나면서 알파 베타의 곱값이 문제에서 난 A값 딱 세 줄이면 두세 줄이면 풀리는 문제야. 맞죠?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꾸 절대값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호성만 조금 조심해서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근각예술을 가져다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가정해서 절대값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까지만. 왜냐면은 또다시 비슷한 류의 문제인데 우리는 복소수의 어떤 오메가값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약간 방법이 정해져 있어. 꼭 이 방법대로만 해야 돼. 이 방법대로만 해야 돼. 뭐냐면은 무조건 2를 얘한테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트나 아니면 i나 복소수가 있는 거 혼자 남겨서 1을 보내야 돼. 1을 보내서 루트나 복소수 i를 소거해야 돼요. 그런 형태가 계속 의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만 푸시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오메가 플러스 1은 루트 3i 그리고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하는 거야. 제곱. 그러면 3이 마3이 넘어가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무조건 중간 또는 기말에 나오는 거고 원래는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같이 몇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왜냐? 여기다가 오메가 빼기 1을 곱하면은 특성이 뭐가 생기냐면 곱셈 공식상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 나온단 말이야. 결론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졸린 거 아니죠? 아니죠? 판서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개인 질문 선생님이 해라 해요. 에? 야 만약에 3차식이라고 하면 3차식이라고 하면 x 세제곱 빼기 1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근데 2차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함수식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근자리에 오메가 쓸 수 있는 형태 요거
얘란 말이야 fx가.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되나요? 좀 마무리만 할게. 마무리만 그냥 여기서 원래는 혼자 마무리 구하면 되긴 하는데 얘가 1이니까 66제곱도 1로 바뀌는 거고 결론 f에다가 1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으라는 얘기야. 식은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오케이? 근데 이걸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변수를 잘 안 넣어요. 이변수를 잘 안 넣고 이변수를 잘 안 넣고 이변수를 잘 안 넣고 요거 1 넘어가고 마이너스 오메가 넘어가면은 이 안에 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니? 그거를 요 x식에다 넣게 되면은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얘는 오메가 4제곱은 다시 오메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잖아. 이 계산값이 얼마인지 궁금할 뻔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0이잖아. 여기까지 정리. 우리 두 문제가 남았나? 근데 22번 계수가 실수니까 혈내근으로 풀어도 되지 않아요? 네? 됩니다. 혈내분 되죠. 혈내분도 돼요. 똑같아요, 근데. 달라? 답이 안 나와? 똑같아. 아, 그치? 그냥 나중에도 그냥 나오는 저런 이게 혈내분으로 풀어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오메가 나오면 쭉 이게 원래는 2차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는 3차 쪽 문제가 훨씬 많아요. 3차는 근데 혈내도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원래 여기서 보면은 3차식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원래. 그냥 알고 있으면 혈내 충분히 가능하죠. 잘 따라해. 특히나 선생님이 몇 가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거의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 영역이기도 해. 말뜻을 보시면은 어느 공구점에서 원래는 120원이고 판매 수가 36이란 말이야. 근데 5원을 줄일 때마다 3권씩 더 팔린다고 했으니까 5원을 몇 번 줄일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게 결론은 가장 끝식이네. 맞죠? 얘가 뭐냐면은 전체 이익이란 말이지. 전체 이익이야.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각 학교별로 하나씩 나오거든. 동아모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다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풀지 않습니다. 이 식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보시면은 어차피 이 문제는 활용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x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인수분해가 이미 됐다는 거는 근을 제시했다는 얘기야. 근이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잠깐만 얼마지? 24. 최고차항은 음수. 이렇게 근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축을 제시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반 더해서 반 6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뭘 찾는지를 찾는 거야. 판매 수를 묻는 건지 이익을 묻는 건지. 지금 봤더니 이익이죠. 6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끝. 90. 알겠어요? 식을 풀지 않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 식은 그냥 식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뒤에 아무튼 됐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솔직히 다 계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몇 가지만 내가 계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줄 텐데 어차피 계산 마무리 자기가 하셔야겠고
왜냐면 얘는 곱셈 공식이다 보니까 24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주어진 제시 조건을 가져다가 우리가 a 제곱으로 나누면 4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값을 추가적으로 얻으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 하나랑 중간에 a 제곱 빼기 a 제곱분의 1이라는 값 하나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a 6제곱 빼기 a 6제곱분의 1, 이렇게 3가지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냐는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정확하게 얘네 3개만 구하면 정답입니다. 계산 덧셈 실수만 안 하시면. 그럼 얘는 지금 주어진 얘하고 어떤 관계냐면 제곱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은 루트 6, 뭐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객관식이라서 루트 6이 있는 게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 그 중에서도 얘는 이지. 원래는 다른 거 구할, 이 객관식의 장점이자 센스. 약간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100% 다 알아야지 풀리는 게 맞기도 한데, 객관식은 절반의 절반 정도만 알아도 솔직히 정답이 나오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눈치가 굉장히 좋으시고, 센스. 너무 고지식한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약간의 센스, 눈치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대신 나머지 값들도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단독 관계는 당연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런 식의 관계성을 가져다가 우리가 구하시는 거예요.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 a 4제곱분의 1, a 4제곱 플러스 2 a 4제곱분의 1. 그러면 중간에 같은 식이 되시려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빼기 4를 해주셔서 결론에 이 안쪽 값을 구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제곱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6제곱은 위에 있는 걸 가져다가 A가 되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부호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면은 A 세제곱 만약에 플러스 B 세제곱 얘기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애들이 대부분 잘 얘기해. 근데 반대로 이거 대답하라 그러면 자꾸 실수를 너무 많이 하거든? 얘는 여기랑 차이점이 뭐냐면 B자리에 마비가 들어간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차이가 뭐냐? 플러스예요. 됐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의식적으로 위에 거를 복사하기 하다 따라 쓰지 마시고 아래 것들도 당연시, 원래는 이런 게 당연히 10문제 나오면 10번이 이게 나오고, 아니 9번이 이게 나오고 한 번이 정도 나오거든? 근데 아래 걸 너무 못해. 여기 부호를 실수한다거나. 근데 곱셈 공식은 어차피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다 홀수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 값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것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계산밖에 얘기가 없습니다.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맞추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